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1차 부등식의 그 활용까지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1차 부등식이 끝났는데, 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좀 힘든 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다가 힘든 부분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자, 개념서 99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자, 거기서 이제 문제를 한 4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21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부등호의 방향이 어때요? 서로 반대다. 그러면 이 A-1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바로 음수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가 A-1은 얼마다? 바로 음수다. 자, A가 우리가 1보다 작은 어떠한 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얘를 한번 풀어주게 되면 X라는 것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A-1분의 마이너스 9. 근데 해가 같다고 했죠? 뭐랑? 바로 3이랑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주면 마이너스 9는 자 3A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3A는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 4분의 얼마?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바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4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의사항. 항상 위에가 뭐가 있다, 가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기 꼭 하시라고 그랬죠. 왜 그러면 부호 실수라든지 그 수에 곱하는 걸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 4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자, x-3이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여기도 4를 곱해야 되겠죠? 바로 4를 곱한다. 자, 그럼 x-3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4가 되고, 자, 계산하면 5x는 뭐가 돼요? 넘어가니까 얼마가 됩니까? 바로 9가 되겠죠. 자, x라는 것은 얼마가 돼요? 5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5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바로 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한 개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23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배웠었어요. 바로 이제 깃발을 만든 다음에 수직선에다가 만족하는 부분 영역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좌변에는 x가 있는 항, 그래서 마이너스 7x, 우변에는 x가 없는 항, 그래 3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5x 그리고 3 플러스 a가 되면, 자, x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부동모양 바뀌고, 자, 5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수직선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는데 깃발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1, 2, 3, 4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5. 자, 얘는 지금 뭐가 돼요? x가 작거나 같다. 그러면 같으면 우리가 포함하는 동그라미가 되고요. 그리고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작은 쪽으로 우리가 깃발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5분의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직선에다가 하나씩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우선은 여기 있으면 만족을 해요, 안 해요? 만족을 안 하죠. 4보다 우리가 작게 되면. 그래서 작은 쪽에다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얘는 우리가 그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x가 4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4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우선은 4는 포함을 하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맞죠. 그래서 얘는 만족을 한다. 자, 여기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만족하나 안 하나요? 얘도 만족을 하죠.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4개니까. 자, 근데 5를 하는 순간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몇 개가 돼요? 5개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만족을 안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5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5보다는 작아 되죠. 왜? 5는 포함하면 뭐가 됩니까? 5개가 돼서.
포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주느냐? 세 변에 우선은 이 곱해져, 5를 곱해서 이 분모를 우리가 이제 약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세 변에 5를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 20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에 얘가 25가 되고요. 자, 세 변에 3을 더할게요. 3 더하면 얼마요? 자, 23에 마이너스 A 그리고 28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요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 23에 얘는 A가 부동반에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한다? 왼쪽이 작은 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8보다는 A가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23번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된 문제예요. 근데 하지만 깃발을 만든 다음에 얘가 될 수 있는 영역을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선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X 앞에 바로 미지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뭐다? 바로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살펴봐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우선 두 문제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활용이에요, 활용. 근데 이제 A 과자, B 과자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각각의 첨가물이 소비되는 게 2.1g, 3.6g이래요. 자, 근데 A, B를 합하여 개수는 500개인데 자, 첨가물은 1.2kg 이하. 근데 B 과자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면 자, 우리가 A 과자의 개수와 자, B 과자의 개수를 우리가 각각의 미지수를 정해야 되겠죠. 자, B 과자를 우선 X개라고 얘기하고요. 자, A 과자는 얼마예요? 500-X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첨가물이 1.2kg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어때요? 다 g이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g으로 단위 통일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럼 1200g이 되겠죠. 자, 그러면 A 과자에 들어가는 첨가물과 B의 과자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합해서 1200g보다 얘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A 과자에 들어가는 건 얼마가 돼요? 2.1 바로 500-X 더하기 자, B 과자는 3.6X 얘가 얼마가 된다? 바로 12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소수가 돼 있네요. 그래서 소수를 우리가 정수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양변에 10을 곱해 줍니다. 자, 그럼 21에 500-X가 되고요. 바로 36X 그 다음에 12,0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풀어줄까요? 자, 105 하나 둘 마이너스 21X 플러스 36X 그리고 12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 상수를 넘겨주고 여기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돼요? 바로 15X가 되고요. 자, 얘는 넘어가니까 얼마요? 10500이 되니까 바로 1500이 됩니다. 자, 그럼 숫자가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됐죠? 자, 그럼 약분하면 얼마요? 바로 X의 개수로 우리가 양변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바로 100이 되겠죠. 그러면 B의 과자는 최대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최대, 자, 100개까지는 우리가 요 첨가물 양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번은 유리하다. 저번 시간에 유리하다는 건 뭐죠? 좀 더 싸게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우선은 현재 지금 내가 영화표를 살려는 인원수는 30명보다 작아요. 자, 근데 작은데 얘가 할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굳이 내가 제 돈 내고 다 들어갈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 인원만 되면 차라리 우리가 인원수가 30명이 안 되지만 그냥 30명 단체권을 그냥 사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입장료가 뭐가 되느냐?
30명의 단체부터, 그러니까 30명 이상이 됐을 때, 그러면 30명, 31명, 32명, 33명 있겠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30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단체권을 뭐로 살까요? 바로 30명짜리를 사는 거예요. 굳이 내가 30명 안 되는데 31명, 32명짜리 단체권 사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유리하다는 거는 뭐냐? 이 할인율이 높을 때만 좀 가능한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 인원수를 우리가, X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X명은 어떻게 해요? 바로 30명보다는 얘가 작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할인이 되지 않는, 입장료와, 아까 얘기했죠? 몇 명짜리 단체권을 살까요? 바로 30명의 단체권을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비싸면 얘를 사는 게 나을까요? 바로 얘가 더 비싸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할인 안 받고 우리 인원수대로 그냥 돈 낼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굳이 내가 1인당 할인 안 받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30명이 안 되지만 30명 단체권을 사서 들어가는 게 더 싸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할인이 안 되는 입장료 얼마가 돼요? 바로 6,000에 당연히 인원수만큼 들어가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명 단체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인원수가 안 됐을 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 30명 단체권이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은 30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권을 살 때 굳이 더 많은 인원수 단체권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살 수 있는 작은 값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20% 할인이 한대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6,000원에 30명 단체권을 사는데 문제는 얘는 몇 퍼센트 할인? 20%라니까 100분의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20% 할인된 금액 얼마가 돼요? 바로 80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더 비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6,000 나눠줄까요? 나눌 수가 있겠죠?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자, 그럼 X는 계산을 해보면, 자, 띵띵, 약분하고 띵띵, 약분을 하면 얘가 얼마예요? 바로 2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 이상부터 바로 우리가 25명 이상부터 우리가 단체권 사는 게 더 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25명을 우리가 6,000원씩 하면 얼마예요? 대략 25에 이제 6,000원 곱해볼까요? 그러면 12. 자, 15만 원이에요. 자, 근데 단체권은 얼마예요? 좀 계산이 좀 들었는데, 18만 원에서 곱하기 100분의 얼마? 바로 80이죠. 띵띵, 띵띵 없어지면, 자, 88에 64, 8이니까 14만 4천 원이 돼요. 그럼 어느 게 더 싸요? 바로 단체권이 더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25명 이상 되면, 나는 차라리 30명이 안 되지만 단체권을 사서 나머지 몇 명 그거는 아는 사람 같이 가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그 다음 단원, 개념을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제 푸는 과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음 단원 개념 그냥 초입부만 살짝 우리가 이제 같이 배워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뭐냐?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바로 1차 방정식입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차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미지수가 두 개이고, 최고 차수가 몇 차예요? 1차인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모양일까? 라는 거죠. 자,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자, 0인데, 자, 이때 주의사항 뭘까요? a는 0이 되지 말아야 되고, b도 0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미지수가 두 개 되려면 둘 다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모양인데, 자, 벌써부터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죠? 계산할 게 좀 많아 보인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뜻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그러면, 자, 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는 뭐냐? 자, 그, 등식을 어떻게 해요? 참이 되게 하는 XY의 순서쌍이다라는 부분이 좀 이야기가 가요. 순서쌍 어디서 배웠었어요? 바로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좌표 얘기할 때 그 어떤 이제 좌표 나타낼 때 순서쌍이었죠. 순서쌍이라는 거는 내가 순서를 정해놔요. 앞에는 X, 뒤에는 Y. 그래서 X, Y라는 순서를 정해놓은 하나의 어떤 쌍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우리가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할 때, 해는 x는 마이너스 2였죠. 그러면 x 하나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가령 x 플러스 y가 얘가 3이라고 돼 있으면, 자, 우리가 여기 얘는 x, y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연수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뭐, 1, 2, 자, 2, 1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은, 자, x는 1, y는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쌍을 나타낸다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해가 만약에 x는 1, y는 2라고 했을 때 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간혹가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x, y 두 개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려면, x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얘는 그 등식이 참이 돼야 안 해요. 참이 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y2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등식이 참이 돼요? 참이 되지가 않습니다. 두 값을 동시에 집어넣어야지만 바로 뭐가 된다? 등식이 참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바로 요 순서쌍, 요 한 묶음이 바로 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해의 개수는 우리가 여기서 뭐 이게 두 개인데 여러분들 잘못해서 요걸 x1, y2, x2, y1 해서 4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순서쌍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바로 요 식의 해는 2개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자, 연립, 자,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했을 때 자,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 두 식의 해가 자, 공통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xy 값이 있을 때 여기서도 만족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만족을 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x 플러스 y는 3과 자, x 마이너스 y는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순서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1번 순서쌍, 자, 2번 순서쌍. 자, 1번 순서쌍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만족하는 걸 찾아볼까요? 얼마가 돼요? 자, 얘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수 범위를 유리수라고 하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크게 얘를 우리가 정수 범위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얼마예요? 4가 되고, 자, 0이 되면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수도 무수히 많겠죠. 점점점 해서 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예요? 4가 되고 그리고 저기 0이 됐을 때 3이 되고 자 그 다음에 1이 됐을 때 얼마가 돼요? 2가 되고 자 그리고 2가 됐을 때 얼마? 1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식을 우리가 보면 순서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x, y가 있으면 얼마예요? 한번 저기 얘도 마이너스 1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이면 y는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0이 되면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되면 얘는 그 저기 0이 되겠죠. 아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그 저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요. 1이 되면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가 되면 얼마? 1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갑니다. 자 1번에서는 이렇게 만족하는 뭐가 돼요? 순서상이 많아요. 2번도 마찬가지로 많아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2하고 1, 2하고 1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바로 우리가 x, y. 여러분들 이거 저기 순서상은 우리가 앞에 거는 무슨 문자다, 뒤에 거는 무슨 문자다 꼭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x, y는 얼마가 된다? 2, 1이다. 아니면 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되냐면 x는 2 그리고 y는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해를 나타낼 때.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2, 1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상 해를 얘기할 때는 자 우리가 x는 2, y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나타내도 되고요. 아니면 각각을 이렇게 얘기해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정수라고 했어요 얘를. 근데 얘가 유리수가 되거나 유리수가 됐을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 만족하는 수가. 만약 예를 들면 얘는 2분의 1과 2분의 5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일일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연립방정식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마무시한 계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여러분들 부등식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개념 여기까지 하고 이 개념에 대한 문제만 몇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예, 정리를 하세요. 자 오늘 그 배운 개념이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 자체는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의 그 1차 방정식과 좀 유사해요. 단지 이제 해가 우리가 단일 하나였다면 이제 순서상으로 변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그 예를 한번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순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얼마? x, 얘는 얼마? 바로 y라는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순서상은 x, y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둡니다. 자,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왜? 얘를 집어넣어야지만 바로 우리가 이제 해가 그 저기 등식을 성립을 하니까요. 자, 플러스 a가 곱하기 얼마? 얘는 3은 바로 4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3a는 4가 돼서 3a는 얼마가 돼요? 바로 6이다. 자, 그럼 a 값은 얼마다? 바로 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조금 더 문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x고 얘는 뭐예요? 바로 y가 된다. 자, x 대신에 k를 집어넣고 y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자, k 플러스 3에 얼마예요? k 플러스 2에 바로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k 플러스 얼마? 3k 플러스 얼마? 6은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럼 4k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2. 자, k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식 간단하죠? 그냥 우리가 대입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자, 연립 1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해가 이거란 얘기는 이 해를 위에다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는 거고요. 이 해를 아래에다 집어넣어도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공통으로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바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a 플러스 얼마? 3은 1이 되고요. a 값이 얼마예요? 그냥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밑에 거도 집어넣으면, 자, 5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3은 2가 돼요. 자, 그럼 5 플러스 3b는 2가 되고, 자, b는 얼마가 돼요? 바로, 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되고, b만 우리가 남겨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얼마예요?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오늘의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해를 대입하는 것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유리수가, 만약에 그 x, y가 유리수 범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대입을 해서 우리가 구하지는 못하겠죠. 그럴 때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또 이제 개념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면 또 무한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여러분들 그 부등식까지는 꼭 그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수업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